출연역에 이지합니다. 최서진 역할을 김서희입니다. 유단태 역의 엄기진입니다. 첫 대본 리딩부터 최종의 방영까지 총 540일이 걸렸대요. 아, 540일. 500 며칠이요? 534일이요? 오, 말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말을 엄청 잘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그 사이에 둘째 아이가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그 사이에 말도 잘하게 되고 교육기관에도 다니고 있고 놀라운 변화네요. 정말 끝인가요? 아직 실감을 못하겠어요. 항상 현장에서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끝난다고 하니까 벌써 끝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운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진짜 뭔가 인생에 뭔가 크게 한번 왔다 지나간 느낌? 제가 너무 떨어서 제 첫 대사가 그만이었어요. 그만! 이민혁 군에게. 그 대사가 오기까지 한 20씬 정도가 지났어야 되는데 그 20씬 동안 다른 사람의 대사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만 속으로 그만 이랬던 기억이 나고 리딩을 준비할 때 감독님께서 유니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아서 그래 어떻게 하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대사를 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리딩을 갔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내 방에서 나가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 좀 소리를 쳤어야 되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오히려 공기를 굉장히 차갑게 만들고 당장 나가 이렇게 쳤는데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좋다고 해주셨고 리딩 전까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날은 아주 꿀잠을 잤던 시즌 1의 대본 리딩 기억입니다. 형법 제61조 4채 대본 리딩을 한다는 건 이제 처음 인사를 하고 공식적으로 어떤 작품을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 같은 그런 자리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진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실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작품은 공기가 되게 무거웠어요. 리딩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대본 리딩 때 풀 세팅을 하고 오라 그랬어요. 모자를 쓰고 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답은 나야. 없는 게 주제 넘게 음악은 왜? 불쌍하다고 너. 펜트하우스는 특히나 저한테는 오랜만에 복귀작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출연하는 드라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출연하는 드라마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긴장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캐릭터의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내적 드라이브, 목표죠. 그리고 그걸 원하는 데 있어서 캐릭터가 나아가고 있는데 방해 요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방해 요소들을 캐릭터에 맞게끔 또 이제 극복을 해야 되니까 로건 같은 경우는 당신도 누군가의 자식을 죽게 만들었어. 차분하고 화도 잘 안 내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저는 좀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막 화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때려 부시고 집어 던지고 이럴 순 없으니까 또 이제 다양한 다른 선택들을 해야 되고. 저는 수련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결이 정말 많은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를 하잖아요. 이제 점점점 복수의 화신이 돼가는 그 변화에 중점을 저는 뒀던 것 같아요. 사실들을 알아가고 이러면서 계속 상처받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도 상처받고 이러면서 단단해지고 독해지고 강해지고 이러는 모습들. 그래서 시즌 3의 수련이는 사실 전혀 다른 수련이거든요. 시즌 1의 수련이랑은.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대충 이제 신업상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였다고 해야 되나, 앞날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마음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자신이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저랑은 정말 너무 다른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오윤이라는 사람은 저랑 너무나도 다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그럴 때마다 작가님과 통화를 했어요. 작가님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 작가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입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 생각이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만하다면 솔직히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 성품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훨씬 좀 넓혀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많이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처음에는 한 30% 정도 설득이 됐다면 대화를 통해서 70%, 그다음에 제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게 80%, 90%까지 가서 나중에는 100%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0% 이해하고 하면은 솔직히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남겨두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갭이 줄어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오윤이화되고 그런 작업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규진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사실은 뭐 시놉시스에 써 있는 기본 설정만 보면은 굉장히 정형화된 캐릭터예요. 부잣집 아들내미의 마마보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소모된 캐릭터거든요. 그거를 연기해야 되는, 표현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마마보이라고 하는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애기 같은 말투를 한다던가 뭔가 유약하다던가, 근데 그런 것들 우선 다 배제했죠.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마보이라는 거는 그냥 아이스러운 면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성인이 아이와 똑같다면 어떨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첫째 아이를 관찰했어요. 네, 그 당시에 저희 첫째 아이가 5살이었는데 이 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나온 게 3인칭. 규진이 퇴근했다. 규진이 왔다. 규진이네 집은 하박사네하고는 이 사이즈가 다른데 아유 됐어. 그냥 요즘에 규진이가 크게 투자를 해서 현금이 좀 딸린다. 왜 아까부터 반말이세요? 규진이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시하는 계속 이러거든요. 너라고 하는 거 되게 싫어요. 내 이름을 불러줘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딱 그 시기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의식하고 생각할 때거든요. 근데 마마보이라면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인칭을 우선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단박에 이 캐릭터가 등장하자마자 시청자들한테 그냥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그래서 했던 게 한 회사 브랜드의 옷만 입자. 굉장히 규격화된 브랜드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입고 나왔던. 엄마 나 오늘 헤라클럽 모임 있는데 뭐 입고 가지? 왕미자 여사가 어쨌든 요리 연구가고 굉장히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분일 텐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비싸고 좋은 브랜드 한 브랜드만 입히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이뻐 보이는 한 브랜드를 입히자라고 설정을 하고 근데 굉장히 규격화돼 있는? 그럼 너무 편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입힐 때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스타일리스트한테 부탁을 해서 섭외를 해서 그 브랜드를 입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애착 인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가방을 들었죠. 그래서 규진이란 캐릭터를 완성을 했어요. 네, 대신 딱 거기까지. 기존에 알고 있던 마마보이스러운 행동은 좀 많이 배제했어요. 왜냐면 이것만으로도 규진이는 사람들이 마마보이라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뭐 주회장이나 하박사랑 하거나 어른들이랑 할 때는 마마보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거 없고 내일까지 입금해? 미쳤냐? 쫄지 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해서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바꿔서 규진이라는 캐릭터를 딱 만들었죠. 네. 항상 천서진은 강강강강이어서 그게 너무 보시는 분들도 지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강약 조절을 그래도 최대한 해보고자 좀 노력을 좀 했던 것 같고 외적으로는 진짜 우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모든 팀이랑 정말 연구를 나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씬의 컬러를 정해놓고 메이크업, 헤어, 옷 색상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 코발트 블루 시즌 1 첫 등장의 코발트 블루가 저한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즌 3의 첫 등장에서도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천서진? 천서진의 컴백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 그래서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그 코발트 블루의 옷을 찾고자 동대문을 다 뒤져서 밤새 옷을 구해 갖고 와서 그 책장을 딱 입혀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기 외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큰 시너지로 다가와서 제가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고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시즌 2 끝나고 하는 스페셜에서 그걸로 상을 받았었는데 이규진 고상아 축하합니다. 희야라는 노래를 부르는 씬이 있어요. 그게 제 마지막 대사가 희야? 이러고 끝이었어요. 오빠 희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상대 배우의 리액션이 나오겠죠?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규진이 윤이랑 계속 그 뒤에 이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끌고 가자니 너무 무거워질 것 같고 해서 정말 셋이 각자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감독께서 아, 희하면 희야 이건데 라고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그럼 나도 화음을 넣어볼게 하다가 희야, 날 좀 바라봐.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 화음이 불협화음이 된 거죠.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희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씬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제 첫 촬영했던 3월 29일에 유진 누나와 그 계단 올라가면서 이제 오윤희에게 말을 걸려다 차마 못 걸고 이렇게 바라본다를 처음 찍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하윤철이 생각보다 오윤희에 대한 마음이 깊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에 씬이 너무 조금 건조하게 연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씬이 그거였어요. 이제 경찰서에서 하윤철이 이제 오윤희를 처음 만나보고 오윤희하고 이제 돌아서 숨는 장면인데, 그 전에 찍었던 건 어떤 이런 깊은 상황이었던 거를 이제 제가 뒷내용을 몰라가지고 뭐 이 친구에게 그냥 캥기는 게 있구나라고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일정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그 씬을 다시 찍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재촬영을 했거든요. 뭐 유진 누나도 그렇고 현수 씨도 그렇고 되게 좀 귀찮았을 수도 있는데 흔쾌히 또 해주셔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대로 된 회식을 한 번도 못 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시청률 엄청 잘 나오거나 그러면 어떤 기쁨을 나눌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최초 아닐까 싶어요. 한국 방송사상 이렇게 잘 된 드라마가 단 한 번의 회식도 못 했다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좀 아쉽고요. 를 대표하는 씬이요? 사천 씬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씬이 4천 씬인데 거기서 대표적인 거 하나, 이거 얘기했어요, 다른 배우들은? 저는 그 이제 민설아가 죽고 나서 직사한 것 같은데? 저 시신부터 처리해줘. 가장무도회라고 해야 되나? 그 복장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분수대 앞에서 사람들이 모이어서 의견을 교환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가장 대표적인 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극 중에서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제일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제일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여러분들과 1년 6개월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시즌 1에서 그 병실에서 묶여가지고 오열하는 씬이 있어요. 그 아이가 민설아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씬이 저는 기억에 가장 남고 가장 중요한 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수련이의 이 모든 복수의 시작이잖아요. 그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수련이에게도 가장 중요한 씬이고 저한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2, 3를 만약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즌 1에서는 아무래도 피아노 씬, 정말
정말 시즌 1의 15부를 닳도록 들고 다니면서 내가 과연 이 회차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피아노.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섀도우 싱어 씬. 시즌 1이 끝나고 이 대본을 받고 와 다시 막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 저는 윤희와의 서사가 참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싱은 그거에 가장 절정이 아니었나. 그리고 3는 10부 엔딩 은별이 하고 와인 마시는 씬. 엄마, 우리 건배할까? 그럴까? 저는 그 씬이 시청자분들은 제가 모르고 마셨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또 진실은 저는 알고 마신 거니까 와인 잘 골랐네. 그 복잡함을 좀 잘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딸에 대한 마음과 천서진의 지금 처한 입장과 뭐 등등등을 그 복잡한 심리를 잘 표현해 보고 싶어서 굉장히 욕심을 냈던 씬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 가장 베스트 씬은 저는 섀도우 싱어. 결혼식장에 헬리콥터 타고 와서 민폐 끼치던 장면. 그 장면도 진짜 촬영 자체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강풍기로 정말 다 날리고 막 이러면서 찍어서, 그리고 막 바람이 날아가는 배우들 연기도 너무 멋졌고 너무 재미있었고 재미있게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음악도 너무 재미있는 음악을 넣으시고, 그래서 약간 우리 드라마를 표현해주는 씬 같았어요.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 있고.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어떤 씬은 글쎄 저는 역시 폐차장 씬이 아닐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사람 있다고! 당장 거두지 못해! 야, 너 불을 왜 질러? 미쳤어! 그 모든 악행들에 대한 벌 아닌 벌을 또 받게 되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똥물을 뒤집어 쓰고 막 불에 휩싸이고 막 이런 아수라판의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상에 있다는 재벌들이 그런 나쁜 짓거리를 하고 그렇게 통쾌하게 당하는 그 씬이, 저는 그 씬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연기하고 시즌 1을 준비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씬은 5부 윤희와의 절벽 씬. 제가 윤희를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5부를 읽다가 윤희가 죽는 게 주단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계속 읽다가 잠깐만, 나 하면 어떡하지? 또 읽다가 잠깐만 이러면서 몇 번을 멈췄는데 결국 저더라고요. 윤희, 잘 가. 정말 그 대본을 받고 찍기까지 한 2주 정도를 저는 너무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찍는 순간도 힘들었는데 천서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윤희한테 너무 미안하고, 늘 나는 천서진을 끝나고 미워하자. 악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진의 여우로 미워 하셔도 나만큼은 좋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자. 난 천서진이니까 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정말 그 씬만큼은 너무 진짜 천서진이 밉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방송 보면서도 너무 힘들었고, 제가 방송 보고 끝나고 윤희한테 카톡했어요. 윤희야, 왜 언니 그냥 이제 윤희를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5부에서
그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혼자서 한 장면인데 정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었어요, 찍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울컥했고 마음이 좀 정말 힘들었어요, 오브 찍는 거는. 제가 이제 38살, 최혜빈 양이 그때 당시에 4살이었나? 3살이었나? 그 친구가 이제 16살 연기를 하고, 저는 진짜 아빠 연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과연 아빠로 보일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몰입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소연 누나가 맡은 천서진 역할과 부부로서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나 혼자 뭔가 뜬다랄까요? 이들 사이에서. 그런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1회 나가고 나서는 뭔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너무 자책도 많이 했고. 그랬었죠. 그때마다 감독님이랑 작가님이 믿고 가라고 힘을 주셨죠. 끝나고 난 지금은 내가 너무 늙었구나. 왜냐면 그때 진짜 이거 찍는 동안 정말 그 40 후반대에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장성한 자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느낌을 계속 뭔가 유지하고 하려다 보니까 스스로도 막 얼굴도 늙는 것 같고 되게 감정도 늙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네. 저는 그 로나가 죽는 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루나는 좀 더 봐라 이러고 있어. 루나 엄마 무서워. 너 좀 더 봐라 이래. 그게 제일 감정적으로 그거보다 힘든 감정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저는 연기로라도 진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울기도 많이 울고. 근데 이게 울음이 그냥 울음이 아니고 진짜 오열이잖아요. 네. 제가 실제는 아니었지만 그 상상을 하면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이 드라마의 심수련 역할을 맡았을 때 우아하고 고상한 펜트하우스의 주인장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액션씬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맞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맞네. 근데 이렇게 전문적인 액션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사실 액션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액션씬을 열심히 해낸 게 강제 칭찬이라면 강제 맞아. 칭찬. 맞아. 전 그냥 오윤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특해요. 왜냐면 초반에 제 자신감은 진짜 없었거든요. 제 상태로, 제 마음 상태는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잘할 수 있을까? 진짜 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끝냈고 오윤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죽고 나서도 제발 살려달라, 돌아와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기특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잘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괜찮게 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 들어요. 하는 의미는 우선 가장 성공한 작품 펜트하우스 하면서 제가 처음 경험해보고 가장 달라진 거는 뭐냐면 이제 길거리에 나가면 저를 봉태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규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경험은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실제 나를 지우고 그 캐릭터로 봐주는 거? 이거는 되게 전설 같은 예전에 뭐 선배님들이 뭐 이렇게 뭐 불륜을 저지르는 어떤 드라마에 나왔대 돌멩이를 던지더라 이런 거는 되게 예전 그러니까 막 정말 막 시청률 60% 나오던 시대에 선배님들 그런 얘기 할 때 설마 뭐 그렇게까지 했겠어 드라마인데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막 길 가다가 전혀 같은 동네에 사는 나이 드신 뭐 할머니께서 에휴 그럼 못 쓰지 이러면서 그냥 바로 그 드라마 어제 방영한 그 드라마 캐릭터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막 한다든지 왜냐면 그분의 안녕하세요 태규 씨 이렇게 인사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바로 반말을 하시면서 뭔가 그 캐릭터 그 드라마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딜 가도 다 규진이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 전설 같은 얘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특별한
경험이에요. 진짜로 특별한. 젊은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 제가 이제 어린 팬들은 저를 제 가수 시절의 제 모습을 모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SNS에 이렇게 언니가 SES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오윤이가 SES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래 요즘 아이들은 당연히 날 모른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그 아이들이 SES를 또 알고는 있더라고요. SES라는 존재는 아는데 그게 나랑 매칭이 안 된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더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고마웠던 거는 오랜만에 이제 팬레터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받아서 직접 다 읽어보고 하는데 되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펜트하우스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과거 정말 SES 시절부터 해서 저에 대해서 이제 정말 저의 팬이 돼서 저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본인의 힘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언니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언니를 알게 돼서 뭐 지금 이렇게 힘들었는데 힘내고 있고 이런 이제 팬레터들을 많이 받아보는데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그들에게 힘이 된다는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 힐링인 것 같아요. 네. 한 명이요? 한 명이요? 네. 기준이요. 예. 1년 6개월 동안 진짜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작품하면서 제일 힘들 때 가장 뭐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명이 기준이 형이고 한 명이 종훈인데 한 명만 꼽아야 된다니까. 종훈아 미안해. 그래도 형이니까. 남자 연기자들 중에서는 제일 큰 형이잖아요. 근데 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좌지우지 됐을 것 같아요. 동료들이 조금 더 나은 컨디션에서 나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엄청 많이 배려를 해줬거든요. 그 태도가 되게 당연한 것 같고 쉬울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막상 하면. 근데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일관되게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항상 먼저 본인이 나서서 밥 먹자 그러고 영화는 사실은 밥 먹을 때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밥을 먹는다는 건. 근데 드라마는 저도 오랫동안 드라마를 했지만 사실 누군가한테 밥을 같이 먹으러 가자라는 얘기를 잘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너무나 그냥 각자 그냥 자기 같이 다니는 스태프들이랑 밥 먹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왜냐면 그냥 그게 당연한데 굳이 내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뜻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데 제가 좋은 걸 배웠는데 형은 항상 같이 밥 먹으러 갈래? 거절을 해도 밥 먹었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면서 우리 드라마에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를 줬어요. 특히나 우리 드라마는 떼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호흡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저는 기준이 형이 거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이 형이 다 챙기고 그다음에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자기가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형. 저는 김소연 누나죠. 네, 왜냐면 하연철이라는 역할은 사실 천서진으로 시작해서 천서진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시작부터 천서진의 또 남편이었고 그리고 끝에 또 천서진의 손에 의하여 또 죽게 되니까 김소연 배우님 천서진이라는 역할이 김소연 배우님이 아니었다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봐요. 어떤 앵글에서도 상대방과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항상 똑같은 에너지를 연기해주고 서로 그러면서 진짜 시너지도 많이 얻었고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오윤이라는 그 캐릭터로 살았고 그리고 임팩트 있었고 그래서 한 번에 너 이제 끝났으니까 가 이러고 싶지 않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네, 그래서 아직까지 내 안에 오윤이가 좀 이렇게 스물스물 살아있는 그런 느낌? 근데 그 기운이 이게 나쁘지 않은 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오랫동안 그 느낌이 좀 간직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게 다 없어지려면. 그래서 윤철이에게도 고맙고 우리 서로 빚진 거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윤철이와 윤종훈과. 그 청와재단 드디어 완공했다고. 아버지 드디어 제가 완공했어요. 정말 그 청와재단을 보는데 제가 뭔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카메라가 돌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감정이지? 내가 정말 천서진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긴 시간 라는 생각도 들고. 천서진의 잔상이 저 스스로도 제가 저를 볼 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아무 생각이 지금은 안 나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서진이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하면 안 되고 하지만 짠한 부분이 있어요. 네, 안쓰러운 부분이 있죠. 그게 뭐라고. 푹 쉬면서 천서진을 천천히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규진아, 애썼다. 근데 그래도 너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개막나이처럼 살았잖아. 그럼 됐어. 그럼 나머지 40년은 조금 고생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너와 이제 그만하련다. 안녕. 그동안 고마웠고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보지 말자. 잘 살아라. 안녕. 상아야, 너를 만나서 너와 함께여서 정말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매번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만 남는 것 같아. 조금 더 추억하고 조금 더 그리워하면서 천천히 보내도 되겠지? 너무 고마웠고 또 수고했고 애썼다. 안녕.